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한 노후 시청자 여러분. 은퇴자금 1억 원. 이걸로 한국에서 평생 살기는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혹시 이 돈으로 해외에서 좀 여유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오늘 이명진 노후 설계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정말 1억 원으로 해외에서 평생 사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나라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1억 원이 사실 노후 자금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렇지만 물가가 좀 저렴한 그런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은퇴 후에 이민 가는 곳으로 인기 있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생활비 부담이 적고 또 우리 시니어분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히는 세 나라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3위부터 1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3위는 태국이군요. 태국이 은퇴하신 분들께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생활비는 어느 정도나 생각해야 할까요? 네, 태국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저렴한 물가입니다. 한국 생활비의 한 3분의 1 아니면 절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부부 두 분 기준으로 월 한 200만 원 내외면 꽤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아, 월 200만 원 정도로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연중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한국의 추운 겨울 피하기에는 정말 좋고요. 골프 같은 취미 생활도 아주 저렴하게 즐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안도 비교적 안전한 편이고요. 방콕 같은 대도시에 가면 의료 수준 높은 병원들도 꽤 많습니다. 다만 50세 이상 은퇴비자 가지신 분들은 의료보험을 꼭 드셔야 해요. 의무 가입인데 비용은 연간 한 130만 원에서 330만 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태국에서 좀 오래 살려면 비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한국 분들은 많이 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혹시 단점 같은 건 없을까요? 네, 50세 이상이시면 은퇴비자라고 해서 OA 비자라는 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만 만족하시면 되는데요. 태국은행에 약 3천만 원 정도 예치하시거나 아니면 월 연금 소득이 한 240만 원 이상이다. 이걸 증명하시면 됩니다. 아, 둘 중 하나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비자는 근데 매년 갱신은 하셔야 해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오래 계실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영주권이라든지 시민권 이런 걸 따기는 좀 어렵다. 이 점은 알아두셔야 하고요. 아, 영주권은 좀 어렵군요. 네. 네, 현재 한국 분들은 한 2만 명 이상 꽤 많이 살고 계세요. 방콕이나 치앙마이, 파타야 이런 곳에 한인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서 처음에 가셨을 때 도움받기는 좋습니다.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언어 문제가 있겠죠. 영어가 아주 널리 쓰이지는 거든 없거든요.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요. 콘도 같은 건 구매 가능한데 토지는 안 됩니다. 또 건기에는 일부 지역 공기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다음 2위는 말레이시아군요. 말레이시아는 태국하고 비교하면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생활 환경이나 비용은 어떤 편인지도 궁금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수도인 쿠알라룸푸르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현대적인 도시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이게 태국과의 좀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아주 큰 장점인데 영어가 정말 널리 사용됩니다. 아, 용어가 잘 통하는군요. 외국인한테도 굉장히 개방적이고요. 생활비는 태국하고 비슷하거나 아주 약간 높은 수준. 그래도 여전히 한국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월 한 200만 원 정도면 좀 검소하게 생활하실 수 있고요. 한 330만 원 정도면 정말 풍족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오, 차이가 좀 있네요. 네. 네. 치안은 아주 안전한 편으로 평가받고요. 의료 수준은 이게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인정을 받아요. 의료 관광으로도 유명할 정도니까요. 병원에서 영어도 잘 통하고 대기 시간도 짧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데요, 말레이시아 비자 제도가 최근에 좀 많이 복잡해졌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그리고 한국인 커뮤니티는 잘 되어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이라고 MM2H라는 장기 체류 비자가 있었는데요. 이게 최근에 조건이 엄청 강화됐어요. 특히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약 4억 원 수준으로 확 올라서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커졌죠. 4억 원이요? 와, 그건 좀 부담스럽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라왁주 같이 일부 주는 좀 완화된 조건으로 자체 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라왁주는 50세 이상이시면 한 3천만 원 정도 예치하시거나 아니면 월 소득이 한 210만 원 정도 된다. 이걸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사라왁주는 좀 다르군요. 딴데 이건 뭐 안정적인 장기 체류 방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한인 커뮤니티는 한 1만 3천 명 정도 계시고요. 쿠알랄룸푸르, 안팡 지역이나 페낭 쪽에 많이 계십니다. 국제적인 교류도 꽤 활발한 편이고요. 단점이라면 역시 연중 덥고 습한 기후, 그리고 이슬람 문화는 좀 존중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앙정부의 비자 조건이 강화된 점, 그리고 운전하실 분들은 우리나라랑 반대예요. 운전석이 오른쪽이고 좌측 통행이라는 거, 이것도 적응이 필요하죠. 드디어 1위네요. 베트남. 베트남이 1위로 꼽힌 가장 큰 이유 뭘까요? 생활비나 안전 문제는 좀 어떤 편인가요? 베트남이 1위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생활비입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저렴해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1억 원으로 왕처럼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와, 왕처럼이요? 네,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대도시에서도 월 13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는 월 100만 원 아래로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요. 와, 100만 원이요? 그럼 정말 1억 원으로 꽤 오래 살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계산상으로는 10년 이상도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베트남은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국하고 인연이 깊어서 한국인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치안은 전반적으로는 안전한 편이에요. 범죄율 낮고요. 다만 대도시에서는 소매치기나 날치기 같은 거, 이런 경범죄는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생활비가 정말 매력적이네요. 그러면 베트남의 의료 환경이나 비자 문제는 좀 어떤가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 얼마나 많이 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의료 수준은 솔직히 말해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는 조금 낮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대도시에 있는 사립병원이나 국제병원을 이용하시면 그래도 꽤 괜찮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비용도 저렴한 편이고요. 다만 좀 중증 질환이다 이러면 주변 다른 나라나 한국에서의 치료를 고려해서 국제의료보험은 꼭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중증 질환은 좀 고려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베트남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인데 공식적인 은퇴 비자 제도가 없습니다. 네. 은퇴 비자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오래 계시려면 사업 비자, 투자 비자, 아니면 취업 비자 이런 걸 받으셔야 하고요. 아니면 90일짜리 전자 비자, 이 비자를 계속 갱신하거나 또 비자론을 이용해야 해서 이게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외국인은 땅은 못 사고요. 아파트 같은 것도 50년 사용권만 인정돼서 주로 빌려서 사시는 경우가 많죠. 비자랑 부동산이 좀 걸리네요. 예, 그게 좀 단점이죠. 하지만 정말 큰 장점은 베트남에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한인 커뮤니티가 있다는 겁니다. 약 15만에서 18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호찌민이나 하노이에 가면 정말 큰 한인 타운이 있어요. 와, 15만에서 18만 명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쵸. 그래서 한국 식당, 마트, 병원, 한국어로 다 통하는 서비스 이용이 너무 편리하고요. 처음 가셔서 정착하시거나 생활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현지 분들도 한국에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그 외 단점이라면 아직 인프라가 발전 중이라 교통이 좀 혼잡하다는 거, 그리고 베트남어를 배우시는 게 좋다는 언어 장벽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세 나라 모두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아주 뚜렷하네요. 어떤 기준으로 나라를 선택하면 좋을지, 그리고 해외 은퇴를 중개할 때 이건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점이 있다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장단점이 다 달라서요. 결국은 개인이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우선순위에 따라 제일 좋은 나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을 정말 최대한 아끼고 싶다. 그리고 한국 분들 많은 곳에서 도움받고 싶다. 이러면 베트남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생활이 좀 편리하고 영어가 잘 통하고 좀 선진적인 환경을 원한다. 그리고 자금의 여유가 좀 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 특히 사라왁주 비자를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비용과 생활 환경 사이에서 좀 균형을 맞추고 싶다. 그리고 안정적인 은퇴 비자가 중요하다.
하시면 태국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후보 나라들을 직접 가보시라는 겁니다. 최소 몇 주라도 한번 살아보는 사전 답사 여행, 이게 정말 필수입니다. 아, 직접 살아보는 거요? 네. 네. 현지 생활을 직접 겪어보고 또 거기 사시는 교민분들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비상자금, 그리고 국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의료보험 준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이 세 나라는 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한 5, 6시간 거리로 비교적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이런 부분도 미리 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 네. 정말 중요한 조언이네요. 오늘 전문가님 덕분에 1억 원으로 해외에서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 각 나라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살펴보시고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은퇴를 고민하시는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널리 공유해주세요. 영상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0월부터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미리 받는 방법, 모르면 손해입니다.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